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3차례 불출석 끝에 오늘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6시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현장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어떻게 부인하셨었나요? 한 총재한테 도박 수사 정보 알려주신 적 있으십니까?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후 잘 설명했다고 답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날이 밝고 같은 의혹으로 엮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권성동 의원 통해서 원정 도박 수사 무마하려 하셨습니까? 통일교 현안 참석하실 것 같습니까? 직접 출석했지만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 복잡하게 얽혀있는 통일교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관심입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떤 부분이 발부의 결정적인 사유였다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구속이 요건이 성립하려면 사안이 중대해야 되고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가능성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중의 특검도 권 의원에 대해서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쓰는 듯 증거 인멸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구속영장 청구에 가만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1억 원의 통일교로부터의 수수에 대한 정황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 전 본부장의 증언이나 뭐 메모나 아니면은 사진이나 다양한 방식으로의 그런 특검이 1억을 수수했다라는 정황은 이미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권성동 의원은 휴대폰을 교체하고 차명폰을 쓰고 또 JTBC에서 얼마 전에 단독 보도했었던 그 제보자를 통해서 택배 기사에 의해서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곧바로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이 윤 전 본부장을 접촉하려고 했었던 사실들, 그래서 사실은 공범과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뭔가 말맞추기나 아니면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의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에 민중위 특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통일교도 상당한 권력자이고 실제로 권성동이라는 그런 중진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의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속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에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큰 가만이 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택배기사 언급하셨는데 권성동 의원 측 보좌진이 오전에 왔던 택배기사에게 실수로 이제 윤 본부장인 줄 알고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조사 끝나면 본부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게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증거인멸 우려로 본 것 같아요. 그건 사실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혐의 소명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돈 받은 정황에 대해서 차고 넘친다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때 충분히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한 건 신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꾼 부분과 그다음에 그 보좌진이 택배기사에 전화를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유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위증교사 등 여러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그때 영장 전담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민주당의 사실상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위와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지위를 봤을 때 공적 감시의 대상은 어떻게 본다면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의 어떤 본인들의 특혜도 포기를 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열심히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잘 먹히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공당의 대표가 아니니까 또 다른 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예. 더 역설적으로 본인이 상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 맞추기를 더할 수도 있고요. 증거 인멸을 할 때 본인의 위계에 의해서 더 지시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그 당시에 어떤 영장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비춰볼 때 이번에 발부된 게 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의견들이 오전에도 나왔습니다. 김지우 의원님, 어제 특검이 실질 심사에서 제시한 여러 증거 중에서 1억 원 사진, 근데 이게 한국은행 관봉권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관봉권이라면 일반적인 돈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특검에서 관봉권 돈다발을 어제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브리핑했지만 왜 이 돈다발을 구속 심사 때 공개했을까? 저는 특검이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를 꺼냈다. 사실은 일반적인 돈다발이 아니라 관봉권은 쉽게 사진을 구할 수도 없고 예. 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사진의 신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진실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넥타이를 받았다, 기념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 준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났고 관봉권 사진이 있고 예.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윤용호 본부장이 특검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권성동 의원 측근이 뭔가 말 맞추기 하려는 그런 통화를 한 시도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이러한 확실한 증거 이런 사례가 바로 구속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부패된 혐의를 좌시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도 따끔하게 지적하고 단일 대우로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인영 의원님, 관봉권 어제 처음 등장했습니다. 실질 심사 때 히든카드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 사건의 경우에 예. 보통은 현금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물증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게 보통 통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뇌물 공여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었어야만 어느 정도 범죄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관봉권이라는 경우에는 이게 통상적인 현금보다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증거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법원의 판단은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유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특검 수사 도중에 대질 심사를 요구했었지만 특검 측은 거부했었고요. 어제 구속 적부 심사 역시에도 심사 도중에도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 측에서 뭐 직접적인 대질 신문이라든지 직접적인 신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확정 판결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어제 구속 직후에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아마 미리 써놨다가 구속되면 이걸 올려라라고 뭐 보좌진에게 말을 해놨을 것 같긴 한데요. 신혜영 의원님, 마지막까지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특검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본인이 지금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예. 호소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실제로 뇌물을 받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도 본인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때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을 때도 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증거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한 검찰에 그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부인하고 그리고 증거인멸하고 차명편 쓰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아마 검찰이 특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나름의 본인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똘똘 뭉쳐서 계속해서 야당으로서의 단일대도 그리고 정치적인 뭔가 한 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미리 구속되기 전에 메시지를 작성해 놓고 보좌진 등을 통해서 새벽 시간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뭔가 민주당이 정말 상어 때처럼 몰려들 것이다라는 비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본인이 순결하고 희생자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정치적인 어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권성동한테는 두둔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도 권성동의 개인 비리로 잘라내야지 이것을 옹호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들도 일부 있을 거라 실제로 이 통일교회 이슈와 그리고 결국에는 통일교회에 의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으로 국민의힘의 그런 여러 가지 의원들까지 연루되는 이 사건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예. 개인 권성동의 비리로 치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 면에서는 특검이 조금 더 개연성과 국민의힘에 대한 조사까지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역사상 첫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기록도 만들어졌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냈는데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성동 의원에게 오랜 친구 따라서 구속됐다. 사필 규정이다.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 반성하길이라고 하면서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강조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장기 집권을 위한 야당 말살이다.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다라고 하면서 야당 탄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김윤영, 김지호 위원께 각각 상대당의 지금 이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김윤영 의원 먼저 민주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불법 자금제, 불법 뇌물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많이 뒤집힙니다. 이것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유무죄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대질 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단정해서 유무죄를 얘기하는 건 민주당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수사를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특검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특검이 출범 자체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서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이 공정하게 보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특검이 보이는 행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란 특검뿐 아니지만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서 저희 당내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원실에 과도하게 압수수색하거나 저희 당 당원 명부 전체를 과도하게 압수수색하거나 또는 저희 당 사실상 특검에서도 피해자라고 지칭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강제구인 시도를 언급했는 것 같은 걸 봤었을 때 특검이 과연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중립을 지키고 또는 공정하게 보이는 형태의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다. 야당이라서 죄가 된 게 아니라 관봉권을 받았으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명품백 받고 고가 그림 받고 금거부위 받고 목걸이 받고 고위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뇌물 받고 넙죽넙죽 절하고 나토 회의 가서 뇌물 목걸이 들고 돌아다니는 것 그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우리가 단절해야 될 적폐입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늘과 쑥을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좀 더 드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100여 명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같이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대해서 오후 6시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대법원을 통해서 일단 먼저 서면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 6시에 퇴근길은 그대로 저희가 생방송으로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릴 텐데 바로 보도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에서 밝혔기 때문에 바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합니다라고 긴 2문장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슈토크 2번째에서 다루긴 할 건데요. 민주당에서 어제 부승찬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거론한 내용입니다. 앞서 서영교 의원도 제기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지난 대선 전에 만나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부승찬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 같은 그 제보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모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물, 그리고 정상면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났다고 제보 내용을 민주당이 제기했는데 그런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합니다라고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오후 6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할 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또 다른 입장을 밝힐지 한번 생중계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권성동 의원 구속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 통일교 최정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진 출석했고요. 그러나 앞서 3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오늘 출석 모습 한번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맞습니까?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예. 1억 원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거 맞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비 오는데 수고가 많다. 나중에 들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지금 속보에 따르면 이제 거의 조사가 마무리됐고 조서 열람을 하고 있는 거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한학자 총재가 앞서 3차례 소환에 불응했거든요. 지금 부축받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글쎄요. 영상을 통해서만 분석해달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건강 상태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전문의시니까요. 아무래도 그 연령이 높으시잖아요. 82세이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에 그래도 휠체어 타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건강적으로는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일반 건강한 성인보다는 걸음 속도가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질문 시간도 더 오래 노출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본인이 그랬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또 그동안 불임했고 아파서 그랬다. 그리고 수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아산병원에 입원을 원했습니다. 근데 아산병원이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산하에 가평 있는 병원에 입원하다가 뭔가 심장에 관련된 시술을 잠시 받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하고 곧바로 퇴원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황적으로는 중증이거나 응급의 그런 건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환 조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3번이나 거부할 만한 그런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뭐 변호사들 상당히 고가의 사람들과 소통을 했을 것 같고, 또 권성동 의원이 불출석하는 구속영장 청구의 여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그 이후에 출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본인들의 변론 작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시간 끌기 작전의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것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늘 특검도 브리핑에서 공범이 영장 청구되는 것을 보고 추가 출석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언급한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위 말하면 좀 괘씸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윤영 의원님, 3차례 출석 부른 끝에 오늘 자진 출석했습니다. 사실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죠.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것만은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 출석을 한 걸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시간 끌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저는 어떤 특정 직군에 있어서 범죄 수사 혐의에 대해서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었을 겁니다. 지금 특검의 전략이라든지 특검이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방향이나 언론 전략을 대응 전략을 분명히 좀 탐색하는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이 초호화였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변호인단 또는 변호인 자문단으로 둠으로써 본인의 초화 변호인단이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다고 여겼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결국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는 긴밀하게 이번 혐의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도 권 의원의 어떤 수사 동태를 좀 파악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3차례 소환을 한 다음에 응하지 않았을 때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나오지 않게 됐을 때는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렇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강제 수사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은 혐의로 인해 가지고 구속이 된 만큼 한학자 총재가 돈을 줬다고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른바 중간에 있는 윤영호 씨. 윤영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달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가 말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런 지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의 말이 맞다면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생각하는 부분은 배달 사고가 아니라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의해서 그 윤영호 씨가 전달을 했고 그거를 권성동이가 받았다는, 그리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신이 구속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학자 총재의 인신 구속을 해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지우 의원님, 특검은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학자 총재가 지금 특검의 수사를 대응하는 방법이 신도들을 앞세워 특검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리고 고액 전관 변호사를 쓰거나, 그리고 뇌물 증거를 제공한 그러한 참여자에 대해서 횡령으로 또 고발을 한다든지 예. 뭔가 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뭔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안 좋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실 오늘도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좀 놀라서 허둥지둥 특검에 출석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학재 총재가 지금이라도 서희건설 회장이 받고 있는 그 뇌물 공여와 매각 매직, 이거 굉장히 진솔하게 진술서를 써서 내서 진위를 정말 명백하게 소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야 특검의 구속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낸 것처럼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그런 식으로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김지호 의원이 해주셨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쯤에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했고요. 약 7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서 열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검 사무실 쪽에 있는 취재진들은 곧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촬영 준비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화면도 저희 방송 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한학자 총재도 그렇고 또 이 인물도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잠시 뉴스에서 수면 아래에 있었다라고 평가도 받아왔는데 오늘 순직해병 특검에 참고인으로 일단 출석을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호주 대사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저의 입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한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 부탁한 이유는 또 뭔지 말씀해 주세요. 출국 해제 문제는 그런 너무 어이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2024년이나 작년 1월입니다. 그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 금지가 됐었고요. 그런데 호주 대사로 또 임명됐고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됐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으니 호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출국 금지가 해제됐고 출국을 하고 그런데 또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나서 돌아오고 호주에는 무슨 민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호주 대사에 최종적으로 사임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상당히 좀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1월에서 3월까지 벌어졌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일단 오늘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인데 이른바 런종섭 사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최혜병 특검에 대한 지금 수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인데 예. 결국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왔으면 그다음에 그 연결고리의 윗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 전 비서관 박진 씨를 수사를 여러 번 조사에 이렇게 소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상당히 29번이나 전화를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워딩들을 다 빼라는 압박을 하면서 실제로는 보고서를 바꾸게 되는 그런 직권남용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비서관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 결국에는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수사가 확대되기 위해서 오늘은 참고인 신분으로서의 그런 런종섭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관계 조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을 한 것이죠. 예. 실제로 출국 금지되고 런종섭 이슈가 있었을 때는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사실 런종섭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호주에도 상당히 민폐이죠. 이렇게 출국 금지된 사람을 아그레망을 보내고 또 호주의 대사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호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명을 하면서 출국 해제를 했다. 결국에는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그 윗선에서는 당연히 대사로 임명한 윤석열의 그런 행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큰 문제가 되니까 25일 만에 공관장 회의라는 예. 그런 내부에서 회의를 만들어서 다시 이종석 장관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소환하고 그날 사임하게 되는 정말 총극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으로 오늘은 조사를 받지만 피의자로서의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이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김기웅 의원님. 우선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게 참고인 신분입니다. 예. 우리가 그 공수처에서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해가 수사를 시작한 게 23년 7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가 된 게 1월입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에 관련돼서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요, 그 법무부 쪽에서 그거를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 등을 해가지고 출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여기서 말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본인이 대사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결국은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름만을 못 탔습니다. 물론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도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특검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른바 런종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희화화됐고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 여전히 참고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 과정, 수사기관이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건 뭐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른바 이종섭 장관이 몰래 뭔가 이런 절차적인 거 없이 출국을 한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다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란 건 뭐냐면 차관급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차관급으로 호주 대사를 갔는데 왜 호주 대사를 그때 임명을 했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방점을 뒀던 게 방산 수출입니다. 그 당시에 K9도 있고요. 레드백인가요? 그 장갑차 부분도 2023년부터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특히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방산 수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호주 대사 임명을 통해서 국익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하긴 한데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국민적으로도 의문이 제기됐고 특히 아까 신영 의원이 잠깐 말씀하신 그 공관장 회의를 통해서 다 같이 귀국한 거. 근데 그 공관장 회의가 사전에 기획된 것 아니냐. 원래 그 시기에 열릴 게 아닌데 급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의혹들도 있어서 지금은 물론 참고인 신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오는 23일에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될 텐데 김지호 의원님. 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국회에서요. 이종섭 전 장관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특검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해명을 할까요? 뭐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회 청문회는 압수수색이나 수사 등 강제력이 있는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짓된 진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지금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경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공직자들은 그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지 그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은폐하고 거짓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정말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차관급인 호주 대사로 빨리 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뭐 사실은 정치인도 아니고 직업 공무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본인에게 죄가 물어오면 사실대로 이야기할 뿐이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호주 대사로 저는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에서 실체를 금방 밝힐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다룰 게 많습니다. 이유한 화백 그림을 대리구매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김상민 전 부장검사 영장심사에 출석해서 현재 영장심사 진행 중이고요. 오늘 밤쯤 이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앞서 저희가 잠깐 입장문을 봤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입니다. 백다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어제 대정부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서를 들은 김민석 총리, 이렇게 답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거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하기보다도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도 식사도 한 적 없다.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며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제보가 들어왔다는 걸 전제로 저희도 아직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당에서는 상당 정도 믿을 만한 제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당에서는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지 사실은 국민들한테 더 설득이 될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보에 대한 정황의 검증 중에 계속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의 그런 회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서영교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민정, 보수 정권에서의 민정 라인에서의 확실한 제보이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검증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사건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파기환송권을 하는데 그 전날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죠. 그분이 이제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실제로 파기환송이 된 이후에 곧바로 5월 2일 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실제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조희대 그리고 한덕수 이런 모종의 뭔가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은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만남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과 추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CCTV라든지 아니면 만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검증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도 고발이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사 필요성도 민주당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의혹 제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의회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또 입법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보가 사실이라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라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민의힘 쪽에서 마늘하고 쑥 먹어서 사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쪽은 라면 좀 그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중독입니다. 카더라 통신이죠.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그게 아니고 기자들에게 오독과 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그 언론이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오독과 오보라고 얘기하면서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는 신주단지 모시듯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카더라 통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딱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떳떳하시고 그거 사법부를 뒤흔드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저희는 그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건 가짜라고 저희는 확신이 들고요. 5월 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더 구체화됐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보가 왔다는 그 제보 뒤에 숨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목숨 걸은 겁니다. 직을 건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해야죠. 비겁하게 면책 특권에 숨지 마십시오. 양쪽 양당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알아봐야 될, 물론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하지만 수사까지도 해볼 만하다.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입장은 가짜뉴스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수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정치인이라고 해서요. 모든 걸 다 조사하고 검증할 수는 없거든요.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와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희 방송 중에 조금 전에 서면으로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약 10분 뒤면 퇴근길에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그 퇴근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서면으로 들어온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민주당의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앞서 의혹에 등장했던 최은순 씨의 집사라고 불린 김충식 씨, 정상면 전 검찰총장 등도 만남도 없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수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이 예. 국회의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제보를 받으면 사실은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게 의무입니다. 예. 그 의무를 이행한 걸 가지고 책임을 져라? 10개월 전에 민주당에서 계엄을 경고하고 계엄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계엄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하나 책임진 거 있습니까?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밤날 계엄 포고령을 본 적도 없다. 한덕수 전 총리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로 다 확인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은 손으로 받는 게 다 나왔어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전 이 부분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제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럴 법하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조희대 대법관의 어떤 지나온 행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관이 오늘 굉장히 이게 사실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예. 또 고발도 돼 있고 특검이나 뭐 다른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히 진위 여부를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요.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발언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지요.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까지 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예,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대통령 탄핵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특검까지는 자기들이 출범시켰지만 재판부가 본인들의 뜻대로 지금 판결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를 기반해서 저런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권력의 원천 국민 맞습니다. 그 국민들에 의해서 나온 권력을 가지고 저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 분립이고 그 상권 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런 얘기도 했죠.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위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분명한 사실은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번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모은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사법개혁하고 싶고 법원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하십시오. 헌법 개정이 왜 절차가 복잡하고 왜 까다롭게 돼 있는 것은 특정한 권력이나 특정한 정치 지형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충분한 국민적 수기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개헌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민주당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에 관여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직접적이진 않지만 계속 간접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선이 지금 저는 굉장히 위험선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라면 상권 분립은 필수고 그 상권 분립을 기초로 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 국민 권력이 진정한 실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호 의원님 짧게 반박하실 게 있겠죠? 예.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지난 21년 2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다 102명의 국회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그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그냥 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면은 선이고 민주당이 하면 악이라는 그 내로남불적인 시각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겠다? 그리고 민주당 보고 탄핵하라 그럽니다. 대통령 탄핵 요건이 100명 이상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100명도 채울 용기가 없고 그런 시도도 못하면서 왜 허언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본인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했던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논쟁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침 라디오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27년간 외쳤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사법부 권한은 헌법의 권한이다. 존중해야 한다라고도 말했고요. 다만 국민이 판결 납득이 어려울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두 분께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신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독립 존중해야죠.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국민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파괴 환송심에 대한 의도적인 신속 처리뿐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고요. 또 서부지법의 그런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에 대한 징계 지금 깜깜무소식이고요.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한 그런 침대 재판 같은 지연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최근에 법관 회의에서는 또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독립만 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작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대법원장의 불신 때문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판사나 아니면은 송승현 부장판사 또한 이런 내부에서의 쓴소리를 하면서 우리 사법개혁의 그런 필요성이 왜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책임이나 아니면은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문영배 오늘 그 전 대법원 헌재 권한대행의 그런 인터뷰는 헌법을 존중하고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면에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현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영배 전 헌재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먹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높다. 내가 고 왕이고 사법부는 내 밑에 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생으로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기 때문에 국민을 앞세우는 겁니다. 국민 주권을 앞세우는 건데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이고요. 상권 분립은 바로 선출된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견제하게 만들어내는 제도 장치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헌법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왜 그렇게 읽었는가에 대한 문영배 전 소장의 얘기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법부의 시효실에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왜냐?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재판의 당사자인데
이해 관계 속에 이해 당사자인데 본인이 얘기를 하네? 이걸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헌법 유린이고요.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어떤 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준비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한 겁니다.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에 대한 뭐 논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의 권한이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만 국민이 판결 납득이 어려울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양 진영이 모두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좀 두루두루 발언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 시각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이 퇴근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입니다. 이미 대법원이 대법원장 퇴근길을 촬영할 수 있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법원 출입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물론 앞서서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한덕수 전 총리 등 부적절한 만남 전혀 없었고 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마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여야 정치 고수들과 현안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마수 토론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주제는 거센 사퇴 압박에 조희대 입장은? 이라고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나오긴 했죠.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사실상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모두 반박하긴 했습니다. 두 분께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먼저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이 방송에 오면서 예. 제가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막 오면서 차 안에서 입장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썼습니다.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입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지금 생방송 중에 국민들이 모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들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이렇게 입장문을 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입장을 제가 냈고요. 핵심은 바로 그것과 함께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공인은 이미 의혹이 제기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억울하기도 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 본인이 자청해서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기자들이 사퇴 압박 등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손짓을 이렇게 하고 바로 차에 탑승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인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후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별다른 입장 없이 서면으로 입장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서면 입장이 공식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이제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부승찬 의원이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말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무차별적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총기 난사를 하는 것은 이 면책 특권의 도입 취지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이 사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다른 뭐 정치적 어떤 해란 부분에 대해서 여야간에 뭐 처음엔 이해 충돌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 또 승기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뭐 많이 통용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법부의 수장을 그것도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면책 특권이 또 부여돼 있어요. 예. 그 면책 특권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승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걸 갖다 김민석 총리 세워놓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내란 특검에게 이러이러한 제보를 받았으니까 즉각 수사해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없이 밝혀서 법적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될 문제죠. 이걸 왜 저는 그런 부분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부의 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 의원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했지만 예. 물론 서북폭동 때 그때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뭐 참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그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런 사건을 갖다 두고 그대로 그냥 셔트마우스하고 입 닫고 있으면 국민들은 더 의혹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정리를 했어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 행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물론이고 외부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고 예.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도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 자체를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예. 그럼 이 이상 어떻게 밝히? 만일 조금이라도 그 제보 내용대로 그런 사람을 만난 것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 밝혀내버려도 그 하나만 가지고도 대법원장이 대국민 거짓말 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어요. 예. 당내에서는 신뢰할 만한 제보자다라는 설명도 일부 의원들이 했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요. 예. 신뢰할 만한 제보로. 어쨌든 아무리 면책 특권이 보장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지만 예. 그렇다고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크로스 체크하고 검증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하고 제가 통화도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진실 공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비상계엄 또 내란 종식의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 이미 대법원장의 자격을 잃었다.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사법개혁과 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이런 어떤 내란 종식의 이 문제를 자꾸 섞어서 이렇게 보는데 예.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제기된 이 문제의 진실 공방이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직위원 판사가 쉽게 얘기하면 날짜로 계산하던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다거나 이런 예.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없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석방이 되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 재판이 몇 년씩 끌어지는 이런
상황, 침대 재판을 지금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국민적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본질이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뭐 진실 공방이나 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는 제가 밝혔습니다만 잘 됐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힙시다. 서로 밝히면 되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일입니다. 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수석 대변인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민주당의 연일 이어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은 탄핵 사유다라고 탄핵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탄핵까지 꺼낸 걸 너무 나간 거 아니야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와 그리고 이제 특히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예.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사퇴 요구와 그렇지 않으면 뭐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민주당의 의원들의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감에 대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거는 상당히 대통령실의 뭐 대변인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 박인도 대통령실의 대변인을 해보시지만은 예. 대통령의 입이에요. 그럼 대통령의 입이 사실상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사태를 갖다 탄핵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 이거말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장동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 자체가 판사 출신의 법률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뭐 탄핵까지 갈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지금 더군다나 여대 야서 정국에서 국민의힘만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국회에서 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럴 정도로 지금 위중 상황인 것을 국민들에게 야당 대표가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한 것이죠. 예. 박수현 의원님, 예. 반대로 여당이 너무 대법원장에게 공세를 펼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 반론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법원장 임기가 남아야 또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걸 왜 민주당이 그렇게 무리하게 그걸 합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사상 초유의 이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이것을 종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위기감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이 내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잘못되었다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 지금 그런 어떤 뒷배를 믿은 이 어떤 재판부가 뭐 그렇게 믿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바로 이러한 그 침대 재판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저희가 부르는 내란 수괴가 다시 감옥을 나와서 활보하는 이런 모습을 또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 재판이 막 몇 년씩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특검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이것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이런 내란 종식을 제대로 못하고 2, 3년씩 막 끌고 간다면 도대체 이 민생은 언제 회복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언제 이룰 것입니까? 이런 종합적인 위기 앞에 이 문제를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내란 재판부가 예. 공정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빨리 내란을 종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직위원 판사는 그냥 놔두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아예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있고 또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면 살짝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그냥 들어가고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너무하다고요?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다. 그래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이 내란 종식에 대한 협력자가 되어서 이것을 정리할 때만이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거라고 하는 민주당이 그런 경고를 듣기 싫으면 예. 빨리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또 예. 압박하는 이런 모든 정치적 행위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에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법에서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 한송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여차하면은 쉽게 말하면 후보 지위도 날아갈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심상 비상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법 처리 절차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주장인데 그 입장과 주장은 사법부를 갖다가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사법 체계를 갖다 법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급 분립의 위기마저도 자초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풀어주고 한덕수 전 총리를 갖다가 특검이 영장 발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영장 발부도 기각해버리고 앞으로 특검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계속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뭐 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정신 이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통째로 흔들어버리고 이 사법권과 입법 행정 같은 경우는요 절제와 균형 속에서 다 균등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걸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냥 이 권력의 서열화를 통해 가지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입법하고 행정은 직접 선출 권력이니까 사법은 간접이니까 우리 이야기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내모는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반론을 하실 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가 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백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앵커가 다음 토론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띄운 승부수는 여야 갈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지키십시오. 너무 무리합니다. 무리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나경원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권을 놓고 박지원 의원이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하면서 남편의 형님 그리고 사별한 부인까지 등장한 건데요. 너무 무리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근혜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돼.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사람이 돼. 사실 나경원 의원이 등판했던 첫날부터 법사위 회의장 밖으로는 큰 소리가 나왔었죠. 게다가 어제는 기표소까지 세워지면서 여야 간 불통의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정청래 위원장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 한술 더 뜬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 공방, 여야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사별을 한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사모님 뭐하나라고 다소 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질문을 해서 굉장히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두 분 정치 고수시니까 그 워낙 뭐 법사위 경험도 많으시니까 상임위 경험 많으시니까 어제 저런 대화는 도대체 왜 오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어제 그 막 고성이 오갈 때 돌아가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들었으면 바로 사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나중에 사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저리 이제 감정 싸움인데요. 우선 첫째는 곽규택 의원이 이제 박지원 의원 사모님께서 이제 고인이 되신 사실을 인지를 못했을 수 있죠. 그랬으면 이제 당황한 중에도 바로 아이고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만인데 계속 왜 사과하냐고 계속 이제 본인의 실수한 것, 뭐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정리했으면 되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하고 나중에 저런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서야 이제 박지원 의원한테 와서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사과는 했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사람이니까 저런 상황에서 당황하면 갑자기 자존심 싸움도 하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러나 이 법사위의 저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둘러싼 지금 충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인데 또 대통령께서도 여당이 좀 더 많이 양보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사 선임을
관례대로 추천을 해오면 해주는 건데 그걸 왜 안 해주냐라고는 비판의 말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면 이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 소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그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더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그 공소를 취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예. 또 그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께서 부군께서 이제 법원장이신데 당연히 피감기관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그 감사를 해야 하는 법사위의 간사가 부인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여러 가지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예. 왜 이렇게 좀 무리하게 간사를 추천을 했는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도 왜 그걸 좀 하던 대로 해주지 안 해줘라는 그런 싫은 소리를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쉽게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의원이 보통의 위치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설명도 우리 시청자와 국민께서 좀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장면부터 그리고 또 왜 법사위가 저렇게 계속 난리법석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지금 헌정 역사상 저런 경우 처음이에요. 정말 그래도 국회 안에서 뭐 상원 개념인 그 법사위가 저렇게 뭐 막장 드라마를 넘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볼상사람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계속 지금 법사위만 열렸다 하면 지금 저게 보여주거든요. 예. 제가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섭단체에서 결정한 그런 상임위의 간사를 상임위에서는 이제 호선한다 그래요. 호선이라는 것은 특정 단체나 특정 조직에서 내부의 사람을 정해놓은 걸 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나경원을 갖다가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간사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상대 교섭단체에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그걸 호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절차인데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최소한 상임위에다가 저거 기표소 설치되고 투표함 갖다 놓고 민당 법사위원 10명이 줄 서서 투표하고 그걸 예. 또 부결시키고 이런 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원 하는 사례는 많아요. 어제 국민의힘 박규택 의원이 사실상 연료하신 정치 대선배인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의 그 사모님까지 자꾸 하신 사모님까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건 실수예요. 잘못된 거예요. 박 의원님 지적대로 바로 그거는 수긍을 해야 될 문제인데 좀 늦었지만 그런 사과를 한 거고 그렇지만 저도 뭐 보수 진영에 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박 전 선배께서도 여야 간에 이런 첨예하게 싸우는 거 싸울 거리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면은 서로 이걸 갖다 좀 하야시키고 또 간사는 간사대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해주고 그 대신 나경원 의원이 민당 지난번 초선 의원을 초선이라고 이렇게 비하 발언을 한 부분은 이런 거는 사과하도록 하고 이게 정치인데 그 정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람이 박지원 선배예요. 근데 그 박지원 선배님이 어제는 웬일인지 그 전장터에 또 나섰어요. 예?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 지금 현직 법원장이지만은 남편이요. 나경원 의원한테 당신 간사하지 마, 간사 안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박규택 의원이 또 그렇게 대응을 한 건데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법사위가 저런 법사위가 어떻게 17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정말 전문성 있는 상임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곽규택 의원과 장경태 의원도 어제 좀 언쟁을 벌였거든요. 그 장면 잠깐 짧게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반성하고 반성인데도 국민이 매를 때리실 거예요. 곽규택 의원님 제가 보기엔 3년 뒤에 못 볼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렇게 하시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정기국회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럼 야당 간사가 어쨌든 이제 뽑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면 뽑아주겠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 뭐 그렇게 뭐 법사위를 좌지우지할 간사라고 저희가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저희도 지금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 내란 종식을 따박따박 가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 예. 지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인물을 법사위의 그 중요한 간사로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퇴행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에게는 개인에게는 미안한 점도 있겠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을 생각한다면 그건 쉽게 민주당으로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 충돌의 문제 그리고 본인이 내란 종식과 관련되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다른 의원을 추천을 하면 언제든지 김성태 의원님 아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런 관례에 의해서 당연히 선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예. 패스트트랙 구형 또 남편 이해 충돌 이거 또 납득이 될 만한 사유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뭐 나경원 의원이 지금 법사위 이제 국민의힘 간사가 된다 하더라도 예. 야당 간사예요. 지금 야당 간사는 지금 뭐 솔직히 국민의힘 뭐 야당 의원들 지금 현재 지나가는 개도소도 지금 우습게 보는 마당인데 예? 그런가요? 예. 그런 마당인데 지금 현재 아니 법원에서 검찰에서 특검에서 야당 언제 뭐 신경 쓰면서 이렇게 수사하고 재판합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금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것도 감정인데 예? 아무리 나경원 의원과 사감이 있고 또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을 좀 괴롭혔더라도 그냥 그 타당입니다. 교섭단체 상대 교섭단체에서 결정한 그런 사안을 갖다가 이 사람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정당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집권 세력들이 다 손에 좌지우지하는 게 예. 대한민국의 주권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주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갖다 막 하면은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예? 상대당에 그냥 간사 예. 이렇게 선임해 주세요. 해주고 나경원 제가 제시했어요. 예. 나경원 의원도 간사 선임 되어지고 나면은 지난번 초선 의원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냥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풀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감론 을박해야죠. 다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짧게 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뭐 이미 국회법에 따르면 동일 회기에 그렇게 부결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기국회 중에는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하지 않을 그럴 좋은 의원님을 한번 추천을 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뜨거운 마스토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그런 나라가 있다죠. 모두가 숙면하는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또 한 분 오셨네요. 에이스 침대. 맞아. 난 달 때문에 왔지. 피곤해.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루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비타민 판매 1위 아루나민 골드. 일동 아루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오선 중진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그대로 정식 수감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 구속 직후 권 의원은 아마 미리 작성한 후에 보좌진이 대신 올린 걸로 보이는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서 수사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구속이 곧 최종 유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소설이라고 하기엔 해명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지난 7월 통일교 윤 본부장이 특검 조사를 받던 그날 권 의원 보좌진이 실수로 택배기사에게 전화해서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본부장님과 통화를 원한다 말했던 그 음성. 또 특검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 국민들은 이 물증에 대한 권 의원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친윤 핵심 권 의원을 넘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얼음 정수기의 기준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더 깨끗하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에이펙 정상회의 청우가 함께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옮겼다. 자,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 그리고 바라던 것들로 가득 채웠다. 디자인 정수기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모션베드까지. 바디 브랜드도 살 걸 그랬나? 샀는데? 컴팩트한 사이즈에 퍼펙트한 마사지 기술까지. 얼마야? 월 7,500원. 당신 삶의 변화를 위하여 We Move. 바디 브랜드 팔콘. 나 좀 하자.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네, 끝으로 JTBC 뉴스룸 예고 하나 해드립니다. 한학자 총재 측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지만 특검은 이를 반박하는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